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진의 미 나를 위한 메타에듀의 김동진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새 시대의 리더와 가제 이순신과 이재명 그리고 민주 애국 시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선 결과 및 교훈 2. 외세와 매국 세력 그리고 이순신 3. 이순신과 이재명 4. 이순신과 이재명의 리더십 발전 7단계 5. AI 시대의 진정한 리더, 민주 애국 시민의 길입니다. 첫 번째, 대선 결과 및 교훈, 두 번의 대선과 승패의 진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는 윤석열 48.56%, 이재명 47.83%, 심상정 2.38%로 그 차이는 0.73%포인트인 24만 7,077표였습니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로 그 차이는 8.27포인트인 289만 1,874표입니다. 이 두 번의 대선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분열은 필패였고 단결은 승리였습니다. 역대 대선은 줄곧 이 진리를 증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인과 유권자는 늘 그 교훈을 잊고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표면적 숫자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 아래 흐르는 더 깊고 본질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단순한 진리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 반복되는 승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 두 번의 대선 결과는 의식과 물질의 괴리를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심상정과 이준석의 역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심상정은 삶과 철학에서 분명 진보적 의식을 지닌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대선에서 그녀의 2.38% 득표는 결국 보수, 친일, 반헌법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물질적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이준석은 명백한 보수 정치인이었지만 그가 단일화를 거부하고 대선 안주를 선택함으로써 2025년 대선에서는 민주, 극일, 헌법 수호 세력에게 정권을 안겨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의식과 물질, 이상과 현실, 말과 행동이 어긋날 때 정치와 선거는 국민의 뜻을 왜곡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의도와 반대로 시대 정신을 실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심상정은 진보를 외쳤지만 결과는 보수 친일 반헌법 세력을 도왔고 이준석은 보수를 대변했지만 결과는 민주 극일 헌법 수호 세력을 살렸습니다. 정치와 선거는 의식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며 말이 아니라 책임으로 평가됩니다. 정치와 선거는 의도가 아닌 현실로 책임지는 살아있는 생물체입니다. 그래서 의식과 물질이 괴리된 정치인은 결국 국민에 의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찰과 교훈 및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리더를 비판하거나 숭배하는 감정적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 그 리더는 누구여야 하며 어떤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가? 우리는 왜 반복해서 실패하고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획, 새 시대의 리더와 과제가
시작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민주정권의 승리와 실패를 모두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뿌리를 충분히 성찰하지 않았고 책임의 무게를 리더 개인이나 일부 세력에게만 돌려버렸습니다. 김대중은 IMF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화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었지만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하여 정의와 책임의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노무현은 검찰과 기득권 개혁을 외쳤지만 민주진영 내부의 배신으로 탄핵 위기에도 몰렸었고 결국 검찰과 언론에 의해 고립되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은 윤석열을 임명하고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친일 반어법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리더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시대를 바꿀 수도 이끌 수도 없다는 것을. 깨어있는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없다면 리더는 쉽게 고립되고 시대는 역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가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찰하는 주권자, 행동하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말처럼 우리 시대 민주시민의 분신이며 도구입니다. 그가 시대의 과제를 수행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도구가 올바로 쓰일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리더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주애국 시민이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위대한 리더는 혼자 탄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대 정신을 꿰뚫고 백성과 함께 움직였을 때만 역사의 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순신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백성과 함께 버텼고 이방원은 격동의 시대를 꿰뚫는 결단과 권력의 기술로 새 질서를 세웠고 세종은 백성의 삶을 바꾸는 제도와 언어를 창조했으며 정조는 고립된 개혁 속에서도 민봉과 실용의 리더십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도전은 조선의 설계를 통해 이상과 제도를 제도화한 실천적 혁명가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시대정신과 백성의 삶을 껴안고 함께 움직였기에 역사의 위대한 리더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이 위인들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일은 단순한 역사놀이가 아닙니다. 그는 과연 이순신, 이방원, 세종, 정조, 정도전처럼 새 시대를 열었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처럼 성과와 한계를 함께 안고 퇴장한 또 한 명의 대통령으로만 기억될 것인가? 이 질문 속에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찰과 교훈, 그리고 새 시대의 과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새 시대는 어떤 시민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 시민들은 어떤 리더를 만들어낼 것인가? 노를 젓는 격군과 이순신 장군이 정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고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명의 리더만이 아니라 리더와 함께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함께 봐야 합니다. 조선 수군의 수많은 승리를 이끈 이순신 장군. 하지만 그 배들을 실제로 움직였던 건 노를 젓는 격군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였는가? 격군은 전투함, 특히 판옥선 및 거북선의 하층에 배치되어 전투 중에도 멈추지 않고 노를 젓는 병사들이었습니다. 배의 좌우에 각각 15쌍 이상의 노가 달렸고 격군은 양쪽에서 동시에 리듬을 맞춰 배를 움직이는 생명의 엔진이었습니다. 화살과 총탄이 쏟아지고 포탄이 터져서 온몸이 피와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어도 이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노를 놓는 순간 배는 방향을 잃고 전투는 붕괴되고 자신들의 가족과 이웃들이 처참히 죽어간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개 하층민과 천민 출신이었고 일부는 죄수들이었다고 합니다. 공식 기록에도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한 이들이지만 실제로는 해전의 승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이순신은 이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그는 격군의 병환, 탈영, 사망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들에게 식량이 부족하면 장수보다 먼저 챙겨주었고 인원이 부족하면 직접 지역의 격군 충원 요청을 간절히 보냈습니다. 그는 격군을 기계가 아니라 사람으로, 부하가 아닌 전장의 동반자로 대했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명령이 아니라 공감과 책임, 지휘와 지시가 아니라 조율과 배려로 완성되었습니다. 전략은 머리에서 시작되지만 현실을 움직이는 건 손과 발입니다. 이순신은 머리였고 격군은 손과 발이었습니다. 한쪽만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홀로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함께 버틴 사람들과 하나로 연결된 위대한 시스템인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 속 교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는 나라를 이끌 수도 없고 시민이 함께 방향을 정하고 함께 노를 젓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한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방향이 아무리 옳고 전략이 정교해도 함께 노를 젓는 시민이 없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와 함께 시대를 움직이는 격군, 깨어있는 민주애국 시민이 있을 때만 이재명은 역사 속 위인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격군 없는 이순신은 없습니다. 격군만 있고 이순신이 없다면 그 힘은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이순신의 전략은 격군이 완성했고 격군의 노는 이순신이 조율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을 이순신에 비유하는 이유는 그 전에 우리 스스로가 격군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되돌아보기 위함입니다. 과거 임진왜란이나 조선 말기처럼 오늘날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외세의 이해관계는 여전히 치열하고 아주 날카롭습니다. 일본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외교적 전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협은 바깥보다는 안에 있습니다. 원조와 원균보다 더 이기적이고 국민의 요구와 의지를 외면하며 헌법 정신마저 거스리는 매국 세력들, 그리고 그들을 맹신하는 일부 여론과 종교 및 조직된 폭력적 프레임이 지금도 리더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 명의 대통령을 그렇게 떠나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을 또 다른 노무현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는 관객이 아닌 실천하는 민주애국 시민, 대한민국의 격군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리더와 시민이 함께 시대를 이끄는 진짜 리더십이며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5,000년 역사 속에서 이어져온 우리 민족의 위대한 자긍심인 것입니다.